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의 외전에서는 본방에서 모셨던 이재정 의원님 오랜만에 모시고 외전의 외전 정치 현안 특히 민주당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네. 이 자리 좋으시죠? 오랜만에. 네. 한편으로는 뭐 그냥 마음이 무거운 게 아니라 예. 지금 현재 당무위원회하고 국회의원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어서 거기 논의가 어떻게 되나 이제 그 생각이 좀 예. 반반. 이제 반은 거기가 있고 반은 여기 와 있습니다. 예. 네. 아까 그 당내 분위기 제가 여쭤봤었는데 상당 부분 논의가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부분도 있고 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본방에서 말씀하신 것대로. 근데 이낙연 전 총리의 발언도 저도 갸우뚱했습니다. 어떤 그 과정을 이렇게 지켜봤던 언론으로서는 사실 제가 어떤 뭐 이 개인적인 느낌을 약간 섞어서 말씀드리면 선거 이후에 약간 이낙연 전 당대표께서 뭐 섭섭한 게 많으시구나.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뭐랄까 좀 이 세속적인 표현을 쓰면 단단히 삐지신 건가 뭐 이런 해서 적극적인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 대선전에서. 그러다가 갑자기 어제 발언이 딱 나오는데 저 발언은 뭐지 하는 생각이 좀 뜬금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하여튼 좀 비판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초선이나 개혁적인 의원들한테 뭐 말이 빠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예. 그야말로 이제 초선들이나 또 개혁에 기치를 거는 그런 젊은 정치인들은 이제 말을 많이 해도 되는 거고요. 예. 중진들은 좀 말을 왜 이렇게 못 참으시나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느낌은 그거였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예. 과연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시지만 예. 저분이 아주 관찰자로서 저렇게 저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조금 제가 더 기다리셨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인 관찰자처럼 어떤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도 분명히 어떤 큰 축을 담당하셨던 분인데 네, 맞습니다. 예, 약간 예. 사실상 이제 개혁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했을 때가 예. 어떻게 보면 이낙연 대표 시절입니다. 예. 이낙연 당대표 시절에 개혁을 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개혁을 완수하려는 좀 성급해 보이는 예. 국민 보기엔 그렇습니다. 성급해 보이는 그 얘기를 꼭 예. 저도 그 당내에서 이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대선 패배, 전 강렬한 노선 투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야지 대선에 대한 어떤 평가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의 방향도 잡으실 것이고.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민주당이 왜 국민들은 불과 5년 만에 그 전에 보수 정권의 대통령을 탄핵한 국민들이 왜 정권을 확 뺏어다가 저쪽에다 주셨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이건 뭐 제 주관적인 건데 제가 느끼는 건 국민들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추정을 해보면 제가 한마디로 그걸 표현하면 민주당에 대한 답답함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분석이니까.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내로남불 뭐 이런 어떤 프레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보다는 답답함이에요. 그러니까 저 국민들 보기에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국민들 보기에는요. 이렇게 제가 듣고 관찰해 보면 그 막대한 의석을 몰아줬는데 뭘 한 거야 저 사람들 이런 생각이 분명히 그런 뭐 하는 것도 없고 안 하는 것도 없고 또 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경우에는 저분 참 인품은 좋은데 뭘 하시는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 답답함이란 한마디로 제가 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 감정은 제가 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감정은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한쪽편에서 이제 노선 투쟁이 앞으로는 그 내로남불 뭐 그런 주장하는 분들도 또 한 축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뭐 중도를 잃었다든가 뭐 그렇죠. 그 노선 투쟁의 양갈래가 그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는? 네, 근데 무엇보다 방금 하셨던 얘기 있잖아요. 내로남불이 아니고 할 때는 물론 내로남불 부분을 지적하고 예. 많이 하신 건 사실인데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시쳇말로 하면 입만 떠 있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개혁을 하든 아니면 반개혁을 하든 보수적 노선 투쟁을 해서 보수적 정책을 집행을 하든 간에 일을 해냈다면 그렇습니다. 저는 무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일을 해낸 채 갑론을박하면 그 문제가 크지 않았을 텐데 일은 하지 않고 소위 야 입만 동동 떠 있어 할 때 그런 시각의 비난이 저는 내로남불 비난에도 들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을 소위 이제 386을 비난할 때도
나는 선배이고 예. 나는 완전 무결하고 예. 타인을 평가하려고만 들고 예. 하는 자세가 사실은 민주당의 가장 큰 예. 문제점이라고 지적들 하시는데 저는 이번 우리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 국회가 예. 정말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부분이 바로 그 결과는 내지 않는 예. 사실상 무능 이제 예. 갈등을 많이 해서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갈등하고 제대로 그것들을 국회 안으로 모아내는 예. 과정을 전혀 하지 못했던 거. 예. 그러니까 부분인 것 이런 같습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하다 지금 와서 검찰 개혁을 다 정권 끝나고 갑자기 한다고 저렇게 그렇죠. 그 5년 동안 그 막대한 의석 줬을 때는 뭐 하고 있다가 지금 그러니까요. 정권 넘어가기 직전에 하니까 국민들은 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그 조국 전 장관의 논란에서도 뭘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은 많냐 하면 그래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굉장히 어떤 진보적인 지식인으로서 굉장히 얘기를 하는 거랑 다른 결을 살아왔다는 분노가 있어요. 분명히 네.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거랑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 이걸 지적하는 건 별개의 문제인데 반성합니다. 뭘 반성하는지도 모르겠고 검찰은 또 검찰 수사의 문제점은 별로 지적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폭력적인 검찰 수사의 문제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저 의석 줘놨더니 뭐 맨날 그리고 이 어제 저 만난 분은 이 박지원 위원장 물론 뭐 젊으신 분이 어떤 당차게 자기 소신을 밝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대체 지금 저 상황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저 예를 들어 검찰 그 막판이라도 검찰 개혁 부분에서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으면 지금이라도 저렇게 서둘러밖에 허둥지둥하는 것 같아 꼴 보기 싫지만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텐데 뭐 여러 가지. 근데 박지원 위원장은 나와가지고 무슨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약간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함이에요. 내 보면 이 민당 지지자들은 답답하다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제 주변에 있는. 아니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이제 책임을 묻는 분들도 예. 많은데. 말씀 자체로 보면은 뭐 다 틀린 말은 아니죠. 다 틀린 말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얘기고 안 했던 얘기도 아닌데 왜 그 타이밍에 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도 얘기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그 제 주변에 그 검찰 개혁법 막 통과시킬 때 그때 지금 뭐 그걸 왜 안 그러니까 어떨 때는 힘을 실어주고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싸움일 때는 민주당 지지자들 맞습니다. 입장에 어려운 싸움일 때는 그게 굉장히 큰 싸움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적이 누군지를 헷갈려하는 것도 같고 그다음에 그 반성한다는 그 말이 징징거리는 것 같은 거예요. 뭐 왜 맞습니다. 무슨 힘을 네. 그렇게 줬는데 반성만 맨날 하고 뭐 하는 일은 없이 무슨 맨날 하는 일도 없이 반성만 하냐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게다가- 아니 힘을 줬으면 그걸 가지고 뭘 하고 반성을 하면 뭘 이뤄내고 그 다음에 뭘 해야지. 뭐 맨날 입으로만 반성하는데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주변에 게다가 보면. 예. 선거 캠페인 국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향후 정말 한 20년까지의 시간들을 훑어보면요, 소위 이제 확립된 공식이 있어요. 예. 그 절하는 정당, 지는 정당이고요. 반성 모드. 예. 그다음에 그 안에서 대오를 흐트렸을 때 지는 겁니다. 예. 그 선거라는 국면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적인 부분까지도 고민하지 않는 지도부라면 그냥 외부인이지. 그러니까 지도부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모든 대중 정치의 메시지라는 거는 메시지가 옳았다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수용할 그 사람한테 가기까지의 그 경로들이 왜곡돼 있기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모하는지를 안다면 그것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특히 지도부라면. 예. 모든 것들이 좀 아쉬웠죠. 사실 저는 이번 선거는 중도층에게 소구했다기보다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요. 저는 지지 세력들이 지쳐서 나가지 않는 투표가 가장 두려웠거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뭐 저희 지역을 거의 떠나지 않았지만 단 한 번 지방을 내려간 게 제가 후원회장을 해줬던 예. 지방의원이 광주였습니다. 예. 굳이 광주까지 갈 필요 있냐 생각했지만 또 후원회장을 하는 예. 청년 정치인이라서 내려갔었는데 광주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처가 많아서 지방선거에 흥미를 잃었다. 예. 대선의 상처가 너무 커서 예. 뉴스도 보기 싫은데 투표를 하러 나가라고 예. 하니 그런데 제가 가서 마이크를 잡고 저는 좀 흥을 내는 편인데 예. 그게 뭐 춤이다 이게 아니라 예. 정치에 희망을 주기 예. 위한 흥을 내는 편인데 위로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음. 그분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반성을 통해서 거듭나는 민주당 그거는 예. 실체로 보여주는 예. 거지 말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투표를 나오게끔 하는 지지층을 끌어내는 동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지층조차도 관심을 못 가진 선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제3자 언론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저분들은 뭐 아까도 말씀 전 그 부분 그 얘기에 정확히 동감을 하는데 맨날 저라고 맨날 뭐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 잘못했으면 아직 100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뭘 잘못 반성이 있으면 그걸 뭘 해낼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국민들은 줬단 말이에요. 벌써 5년 몇 년 전에. 근데 뭐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맨날 반성만 하면 뭐가 되는 거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노선 투쟁 과정에서도 그 반성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정확히 정립이 돼야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가 나갈 방향이 잡힐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래서 뭐 한간에선 지금은 쏙 들어간 말이긴 한데 대선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하고 뭐 전대를 밀자는 얘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론 안 날 얘기죠. 결국은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어떤 인물의 어떤 메시지 또 어떤 선택이 사실은 움직이는 굉장히 이제 동적인 어떤 과정 안에서 저희가 수렴을 시켜야 되는 거라서 저는 뭐 사실상 전대 국면이 그렇게 돼야 되고 좀 훌륭한 그 모든 것을 훌륭하게 받아낼 그릇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까 이 의원님 말씀 중에 그래도 논의에 어떤 그 상식적 의원님들이 많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게 그 문제점 지적하는 게 아까 뭐였죠? 그 정책적 실패 개혁인데 국민들이 아까 저는 답답함이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싶다는데 답답함 중에 하나가 아까 지적하신 여러 문제들이 다 나왔는데 의사협회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뭐냐 하면은 정말 어떤 측면에서보다 아무리 봐도 합리적인 주장을 우기고 있는데 저 힘센 그 많이 배우신 의사 선생님들이 우기고 있는데 그걸 주춤 밀려나가지고 다 들어줬어요. 그럼 뭐 하는 거지 저분들은? 예를 들면 아니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하는 건 국민들도 다 알아요. 근데 불합리한 주장을 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득권 어떤 엘리트 분들의 예를 들면 그 욕심이랄까요? 저는 그런 걸 가끔 느끼는 게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하시거나 변호사를 하시거나 뭐 의사를 하시면은 그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만 받아도 이 사회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인정을 받고 충분히 어떤 권위와 자존심을 누리면서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가 원래 부여받은 것보다 더 받으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의사들이면 아니 그 당시에 의대생들이면 우리나라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들인데 뭔가 고집을 부리다가 그래서 그 시험 안 보겠다고 땡깡 부려서 시험 안 봤으면 그 책임은 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다 받아주고 의사 시험을. 그러니까 그 논의 자체가 어떤 사회적 컨센서스가 있어서 하면 그건 양보를 안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뭐 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왜 가진 분들이 더 달라고 하는 건 저렇게 쉽게 다 들어주나 그런 분노가 국민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의사협회 그 세학권도 뭐 의사 그 주장 자체 그리 합리적인 것도 아니었는데 시험 안 보겠다고 이제 그걸 무기로 삼아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에 시험 다 보게 해주고 그러면 그 원래 자기가 가진 정당한 목만 가져도 충분히 존경받고 충분히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분들의 땡깡을 들어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막으라고 권력을 줬는데 그런 거는 주춤 다 밀려나고 또 하려는 어떤 개혁 작업은 맨날 가상의 중도를 만들어 놓고 머릿속에 중도를 만들어 놓고 그 가상의 중도를 두려워하면서 안 해요 아무것도. 뭐 하는 거지 저분들은.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다수였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제 주변에. 일단 지금은 이제 뉴스에서 저희가 뭐 뉴스 순위 1, 2순위에서 받음직한 그런 이슈 위주로 얘기했지만 국회 전상임위에서 그런 이슈들이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특히 소위 표가 되는 표의 그룹으로는 굉장히 큰 단위의 그룹들이 반대를 하고 나서면 우리 당은 그래도 달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춤하고 멈추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는 무수한 개혁 전선을 다 흐트려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비단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만이 아니라. 아니 그 집값 문제도 그래요. 정책적 실패로 집값이 올랐으면 세금이 당연히 어떤 그 오른 그만큼이나 지불이 올랐으면 세금 더 내는 게 당연하다는 게 어떤 민주당 지지자들의 생각 중에 제 생각엔 꽤 다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또 주춤주춤해서 세금 다 깎아준단 말이에요. 정책적 실패를 해놓고
그분들 그 세금 내면 그 집이 예를 들어서 10억 올랐는데 그 정도 세금 내는 거는 제 보기엔 제 주변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내야지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 친구들 돈이 많은 친구들 중에는. 근데 그건 또 뭐 가상의 중산층을 만들어 놓고 분노한다는 가상의 분노를 만들어 놓고 거기 또 주춤주춤 물러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저분들은 답답한 사람들이구나. 심지어는 요번 선거에선 제 주변에 평생을 민주당 찍었던 분이 그래서 저쪽을 찍은 분이 있어. 왜 생각을 바꾸셨냐고 한번 물어봤더니 저쪽이 뭐 잘할 것 같아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 이런 게 딱 그분의 답이에요. 이렇게 바꿔주지 않으면 그리고 뭐 5년 후에 또 바꾸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뭐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되라는 어떤 강한 분노가 있어. 저런 분노겠구나. 민주당을 지지하던 그 사람들의 원래 분노는 저쪽에 있겠구나. 제가 짐작하기에는 그분이에요. 한 번도 그쪽을 찍지 않은 자기다고 얘기한 분이 뭐 얘는 바꿔야 돼. 딱 이 말이 거기 모든 분노와 그 답답함이 녹아 있지 않나. 제가 판단하기엔 그랬습니다. 뭐 제가 너무 패배한 당 의원님 모셔놓고 오늘 아닙니다. 정말 네. 적절하게 해야 할 때 이제 목소리를 안 내는 것도 비겁한 거지만 숙고해서 정돈된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배지를 단 입장에서 원내에 진출해 있는 정치인들은 당인으로서는 그렇게 쉽게 이제 밖에서 관찰하듯이 코멘트를 해서는 안 되는데 특히나 책임 있어 보이는 중진분들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적 실패 또 한 축으로서 역할을 뭐 하셨고 이제 통감하셔야 되는 분들이 먼저 얘기를 나오시니까 다음 교두보 그분들이 지금 다음 행보를 멀리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멘트들만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도 좀 그 부분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저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말씀을 하신 저도 어제 이상한데 저 말씀을 왜 하실까 지금 뭐 이런 생각 좀 했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지역만 예로 들더라도 이제 모든 지역이 다 같을 수는 없겠지만 안양이고 평촌이라는 일기 신도시인데요.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여파를 많이 받은 데고 제가 총선에서 만여 표가 넘게 이고 10몇 프로를 넘게 넉넉히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구성비가 달라집니다. 구성비가 달라지고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서 정확하게 표심이 아파트 가격과 일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수와 진보가 극대치로 결집했던 지난 선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렇게 아깝게 실패했던 그 선거에서는 정말 몇백 표 차로 이겼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를 하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는 선거고 우리 지지층이 나와야 되지 그 투표하지 않았던 중도 또는 다른 당을 찍었던 분을 우리 당을 설득하는 선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을 찍었던 그분들이 다시 나오게끔 만들고 싶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장수들이 싸우는데 계속 지치게 만드는 중앙 이슈들 그거는 단기 전략적으로는 정말 실패였다는 건 그렇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음 하여튼 지금의 격렬한 몸살이 민주당이 좀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야당이고 여당이고 어떤 건강한 체질의 경쟁을 하면 국민들은 살기가 편해지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 새 정부 들어서 보면 정책적으로 기대는 없었는데 잘한다는 부분은 보이지 않고요. 뭐 야당은 뭐 죄송합니다만 엉망진창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번 노선 투쟁은 격렬하면 격렬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제발 개파 투쟁이 아니라 노선 투쟁이 그렇습니다. 노선 투쟁. 그렇게 돼야 된다고. 분명한 노선에 대한 어떤 정리. 그리고 저는 아까 그 팬덤 정치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해요. 제 생각엔 저는 그분들이 일단 팬이란 분들이 자기랑 의견이 다른 데 대해서 막 달려가서 막 욕하고 괴롭히는 건 저도 분명히 잘못된 어떤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그 팬덤이란 분이 민주당의 골수 지지자분들이 거기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들이 무엇에 분노하는지에 주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골수 지지자들의 요구를 저 약간 팬덤 정치 이상한 사람, 극단주의자 취급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왜 분노할 때는 무엇에 열광하는지에 대한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나 다만 제가 언론으로 보기엔 그분들의 행태 중에 자기랑 좀 다른 생각을 조금만 하면 몰려가지고 막 그냥 그거는 좀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예. 사실 민주당의 이제 개혁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 분의 절대 다수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겠죠. 이제 일부 그분들의 행태도 사실은 분석을 해본다면 의견이 다르다고는 저는 오케이입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국회의원을 아무데서나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니고 예. 어떻게 알게 되는 인터넷상의 전화번호를 통해서 문자풍단 예. 저 같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심지어 형사정책에서도 정말 변물생심이라는 걸 인정하는 법리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이 가치에 대한 판단이거나 의견이 아니라 특정인은 무조건 그렇습니다. 선이야라고 예. 했을 때가 팬덤 정치인데 그거는 그거 부분은 저는 당내에서도 부족했던 거죠. 예. 정보를 공유하고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당원께 설명하고 예.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개인의 어떤 문제인 양 예. 그런 팬덤 정치의 대중성을 역사적으로 왜 발현됐는지에 대한 반성 없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예. 그것이 혁신의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을 보면 전 솔직히 한심하죠. 예. 대의원제로 돌아가자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카라 지고 싶다. 내가 예. 이 국면에서 내 권한을 넓히고 싶어. 그 얘기밖에 아닌 거죠. 예. 그리고 앞으로는 의석을 가지고 계시는 동안 다음 총선에는 어떨지 모르겠고 정말 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할 일을 좀 하고 무슨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는 제가 죄송하지만 그대로 말을 전해드리면 의원님 앞에 계신데 쟤네들은 맨날 징징거려 그냥 100 저 거대 의석을 가지면서 왜 징징거리고 있니? 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니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권력을 국민들이 줬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반성합니다. 맨날 절만 하고 일을 하면 될 거 아니야.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그런 말들을 하더라는 말씀을 전해주세요. 저 여담입니다만 이제 사실 그러니까 샘플이 전체적인 걸 대표하는 예. 샘플은 아니지만 제가 저희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소위 김동연 후보를 이제 일꾼론으로 내세운 것처럼 저도 지역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른 우리 선거인들은 잘못했다고 표를 달라고 읍소를 하는데 저는 권리가 있다. 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내가 이재정이 안양에서 한 정치, 우리 시장이 한 정치, 그리고 또 여러분께 돌려드린 거 보면 일 안 했던 일꾼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냐. 난 표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려 국민들은 그 모습에 더 열광을 하신 면도 있습니다. 일꾼론이 오히려 들어맞고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런 어려운 국면에서는 살펴볼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 반성이란 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 머릿속을 어떻게 합니까? 반성한다고 맨날 저라고 하면 아니 저 사람 머릿속에 반성을 하는지 그건 알 필요도 없고 국민들은 알고 싶지도 않아요. 반성은 맨날 그냥 그러니까 이 징징거리고 있으면 그래서 어떡하겠다고 할 일을 가서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건 반성이죠.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평가하고 우린 절로 가겠습니다. 명확히 한다면 글로 가면 그건 반성이에요. 근데 맨날 앉아서 반성만 하죠. 여기는 그런 괜히 죄송하네. 금요일날 모셔놓고 너무 저도 들어야 마땅한 얘기고 금요일날 모셔놓고 이거 참 좋은 주말에 특히 연휴에 모셔놓고 이거 참 치열한 노선투쟁을 하겠습니다. 네. 시끄러울 수 있고 지금 시끄러워야 되는 거고 제대로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네. 제대로 정말 망하는 길 하나만 이렇게 되면 지금 개파 투쟁 양상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비치면 여러 번 망하셨으니까 이번에 정말 제대로 망하실 겁니다. 아마 그 개파 투쟁으로 막 자리 다툼하고 이런 모습으로 보이면 이번에는 오래 갈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 의원님 오랜만에 뵙고 사실 좀 여러 가지 좋은 얘기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제가 그냥 금요일이고 그래서 시끄러 혼내시고 이제 와서 금요일이시면 어떡합니까? 아닙니다. 마땅한 얘기 듣고 잘 쉬실 텐데 그래도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 고생하셨을 텐데 참 죄송합니다. 저도 의원님들 뵈면 제가 그냥 막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과정에 더 고생하신 분들이 또 언론인이시고 우리 국민들이신데
예. 뭐 혹시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제가 하도 뭐 아닙니다. 정말 이제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근데 잘 싸웠을 때 거기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싸우는 것도 아닌 그냥 타협하는 방식으로 미봉됐을 때 정말 정작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 시기에 엄청난 결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선거 끝난 직후기 때문에 제대로 싸우는 모습 보여드리는 그렇습니다. 동안만큼은 잘 싸우고 있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싸우지 말라 하지 마시고 너희들 제대로 싸워야 되는데 잘 싸우고 있나 이렇게 지켜봐 주시길 잘 싸우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주말인데 좋은 기분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